지금도 22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작년에는 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가소평가형으로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혹시라도 2200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용권 하나금융투자 요새 하나증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치센터장을 했고요. 네, 주로 저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경제 변수,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는 스트레스 받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지금 네.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제가 한 번 더 좀 스트레스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죠. 네. 아직도 좀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예, 그러나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통화량 이런 것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형에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은 주식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1분기까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 말씀 중에 내년 1분기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그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작년에 3,300 갔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2,2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50이니까요. 사실 여기서 150포인트 떨어지면 상당히 큰 충격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네. 예, 그래서 내년 저는 1분기까지는 그냥 코스피가 박스권인데 주로 2,300에서 2,600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2,200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2,300이니까 사실 아주 크진 않아서 예. 한 5%, 10%요 사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주식을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저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이거 명목 GDP하고 주가하고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20% 정도 명목 GDP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의 금액에 비해서 10%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통화량, M2,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가 M2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비해서도 10%가량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가소평가형으로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소평가형에 들어서 버렸어요. 네. 물론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주가가 곧바로 오르는 건 아닌데요. 이제 기다리면은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완전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곧바로 제자리는 간 게 아니라 조금 저종 기간이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제가 보는 경제 변수에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2,200까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다 팔아버리면 정말 뼈아픈 실책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3,300 할 때는 주식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300 많이 낮은 수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절대 저는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시기다. 예. 물론 3,300 넘을까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걸릴 거예요. 예, 그런데 2,300이라는 것은 모든 경제 변수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아까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조금 상승 기류가 보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3천까지 올라갈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말쯤 보면은 적어도 2,800은 넘어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2,300에서 2,500 가면 500포인트 오르니까 뭐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거죠. 20%라면 엄청 큰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 같은 경우가 예. 그 제가 신문에서 좀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4%에서 5% 사이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직도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예. 이게 좀 더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진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좀 의문이 예.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좀 컨센서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미국 뭐 연준 기준금리가 뭐 저는 3.75에서 4.0% 올 12월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만큼 미국 경제가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12월 FMC가 거의 최고점. 11월 아니면 12월. 11월 10일. 이제 9월 FMC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11월, 12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네. 아마 11월 많이 올리면 11월에 끝나는 거고요. 11월에 적게 올리면 12월에 끝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기준금리는 10월,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2.50%인데 우리도 2.75에서 3%까지 그 정도 가면은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금리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우선 그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최근에 미국도 많이 오르고 우리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잠재 성장률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4% 나오고요. 우리는 3%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시장 금리가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적정 금리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예, 내년 하반기에는 뭐 미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미국 기준으로 한 4% 정도면은 예. 그 인플레 이슈가 좀 잡힌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인플레가 물론 저 하락 속도는 좀 느릴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은 미국 12월 물가 상승 한 6.8%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은 한 3% 초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예. 물론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보다 높기는 높지만은 2%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이미 6월을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짜 주식을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아가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앞으로 6개월이 저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이렇게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간다고 했을 때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저 삼성전자가 제일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삼성전자 주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적 같네요. 계속 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뭐 시향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서도 한 5%가량 더 떨어질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좀 후행하긴 하는데 뭐 오늘 또 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얼마나 제시하는지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여러 애널리스트 자료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대부분 목표 주가 8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네. 많이 싸진 거죠. 예. 근데 그 리포트 그 목표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어떻게 봐야 되게 불안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할 때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를 한번 실제 주가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한 1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목표 주가가 1개월 후에 낮춰지고요. 주가 그래요? 올라가면은 1개월 후에 목표 주가를 뒤따라 올리거든요. 네. 저 목표 주가 계속 낮추는 과정이죠. 뭐 작년 6월에 10만 전자 이야기했다가 좀 8만 원, 이제 7만 원대까지 낮아지는데요. 아마 조만간 6만 원대 목표 주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능력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능력도 영업이익도 주가가 떨어지면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낮춰요. 지금 낮추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뭐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또 고민할 거거든요. 지금 목표 주가보다 대충 8만 원 안팎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아마
다음 자료를 낼 때 목표 주가를 좀 낮추기는 낮출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주가가 저점에 근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전만 해도요. 삼성전자라는 그 썸네일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은 그 조회수는 항상 잘 나왔지만 댓글에 예. 긍정적인 게 있었거든요. 예. 이제 반등치고 올라갈 거다. 예. 근데 지금은 뭐 3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뭐 예. 4만 전자, 3만 전자, 2만 전자 심지어.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는 거는 개미들 다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올수록 어. 주가는 뭐 저점에 근접한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6만 3천 원부터 샀는데 좀 손해보고 있죠. 많이는 안 사놨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꾸준히 살 생각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크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예. 충분히 한 6개월 후에는 다시 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코스피가 내년 말에 제가 2,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2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20% 올라가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은 차라리 그 ETF 올라가는데 네. 거기다 그걸 사시는 게 코덱스 200 같은 거. 코덱스 200 같은 거. 사실 저는 그동안 인버스 ETF를 사가지고 삼성전자 떨어진 거를 리스크 관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롱숏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계속 그 인버스 ETF 비중은 줄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삼성전자나 사실 오늘 또 저는 저 코덱스 200 ETF 오늘 또 좀 샀습니다. 그러세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이슈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너무 강해서 짓눌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개별 기업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 전자제품이 너무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활동 동향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재고일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전자제품 내구재거든요. 우리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에 있으면서 뭐 컴퓨터도 바꾸고 노트북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꿨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사면은 내구재니까 몇 년 후에 사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그런 내구재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니까 내구재 소비 자체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나쁘니까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미리서 떨어진 거죠. 그런 걸 다 반영이 됐다. 그런데 이 주가가 그 모든 것을 반영했느냐? 그거는 조금 남아있기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10% 남아있는 건가요? 뭐 저는 10%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5% 정도는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걸 고려했더라도 싼 영역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800까지 만약에 지수가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또 외국인 수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달러가 또 지금 1,400원 정도면은 너무 높아서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는 막 1,450원, 1,500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과연? 일시적으로 환율이 1,400원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110 안팎인데 여기서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내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질 거라는 겁니다. 제 모델로 미국 경제를 전망해 보면요.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옵니다. 소비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게 나오고 경기 침체. 그런데 IMF가 내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뭐 분기별로 하죠. 4월에 했고 7월에 했는데 7월 전망치 보니까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성장률 낮췄는데 가장 많이 낮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내년에 1.0% 성장한다는 겁니다. 유로존이 1.2%, 일본이 1.7%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유로나 일본보다 더 낮은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IB들이 전망한 거 보니까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무라, 그 다음에 BOA, 도이치뱅크 이런 데서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마이너스 성장은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 금리가.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국제 결제임에서 실질 실환율이라는 걸 매달 발표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떤 통화가 얼마나 가대평가됐고 얼마나 가소평가됐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지난 7월에 보니까 무려 30%나 가대평가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대평가 정도가 제일 심합니다. 30% 가대평가됐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어요. 네. 예, 그때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한다. 신경제도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때요. 그때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된 거예요. 아, 그때 수준이에요? 예, 지금 그때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 시간이 갈수록 제자리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우리 원달러는 달러로 표시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그 모든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IB들 전망 보면요. 내년에는 유일하게 달러 가치만 떨어집니다. 엔, 유로, 위안 다 오르게 전망돼 있거든요. 아, 그만큼 과대평가가 돼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원화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 오르면 즉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사거든요. 예. 7, 8월 달에 환율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다가 9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달러 가치 오르고 미국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또 팔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외국인들은 내년에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점점 이제 약세로 예. 전환하는 그렇게 저는 보시는... 내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한 1250원 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주가 많이 오르겠네요. 네, 주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은 특히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다. 예. 그러면요, 교수님, 그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가 만약 2,8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국 경제는 내년 초에 좀 안 좋다고 하셨고, 그럼 미국 지수는 못 올라가는 건가요? 미국 주식은 방향은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예요? 덜 올라가라고 생각해요. 덜 올라간다. 왜냐하면 우리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많이 저평가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시가총액 기준 GDP 이게 미국 전체 주식시장 하면요. 작년 그 3분기에 334%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올 2분기 보니까 254%예요. 이게 법빛 지수 그거? 네, 법빛 지수. 그렇구나.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어요. 네. 아직도 미국 주가는 고평가 영역이 있다. 우리는 저평가 영역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M2 이런 걸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요. 적정 주가 지수가 3,900 안팎 나와요. S&P 500 기준으로. 3,900. 지금 그 밑으로 약간 떨어졌지만, 근데 미국 주가라는 떨어질 때는 그런 기본 여건을 가소평가하거든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가가 작년에 3,300까지 갔다 최근 2,3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평균 수출로 해보면 작년 4월 달에 40%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지금 11% 정도 가소평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털 올라갈 때는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데요. 미국 주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 주시장의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만 보시면 미국 주가가 제일 안정적으로 작년 말까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보면요.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 조금 하락했어요. 네. 그때 우리 주가, 중국 주가는 월평균 수익률이 0.8에서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가 제가 평가해 보니까 2000년보다 거품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은 잘해야 박스권이다. 정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저는 미국보다는 선진국 투자하려면은 일본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요? 왜냐하면 엔 가치가 아까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엔 가치는 42%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본 경제 뭐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 1% 안팎으로 크게 성장은 못합니다.
근데 그거에 불구하고 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네. 저 엔달러율이 2011년 7월에요. 77엔이었어요. 77엔이었어요. 지금 144엔. 아, 그러니까 꼭 2배 오른 거죠. 와, 2배, 네, 맞네요. 또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77엔까지가 안 가지만은 저는 머지않아 그게 100엔 적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엔화 가치가 그렇게 오르면은 음, 뭐 일본 주식을 사든지 리츠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한 차익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잘하면은 뭐 주식이든지 거기서 일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예. 저는 미국보다는 차라리 선진국 투자하시려면은 일본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